반도체 모멘텀도 받고 2차전지 모멘텀도 받고 있는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막 그 국내에서 매출 포지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이랑 지금 2차전지랑 또 AI 관련된 반도체 얘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이 2차전지랑 반도체를 동반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으로 솔브레인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괜찮거든요. 흐름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최근 솔브레인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이와 관련된 좀 비슷한 2차전지와 반도체 같이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은 업황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지금 끊임없이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2차전지 업종이 잘 가면 2차전지 업종에 매출 비중으로 몰빵되어 있는 회사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2차전지 외에 다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더 잘 갈 것이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2차전지랑 예를 들어 뭐 일반 그냥 화학 업종이 섞여 왜냐하면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정밀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2차전지랑 일반 화학이 섞인 업체 근데 2차전지랑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 쪽이 섞인 업체 그러면 따져보시는 거죠. 2차전지만큼의 최첨단 반도체, 미세공정과 관련된 업체들은 2차전지만큼 성장성이 나오니까 2차전지 업종이 잠시 주춤할 때 이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랑 그 같이 이종으로 연관된 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차전지랑 반도체가 엮인 회사거든요. 근데 솔브레인은 2차전지 단에서는 전액을 하는 업체인데 전액 관련돼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 SDI가 SK온이랑 LG엔솔이 조금 주춤한 사이에 삼성 SDI가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발이 있고 현대 기아차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GM의 일부 물량이 있는데 이 삼성 SDI 스텔란티스 공장에 들어가는 게 아마 인디애나 쪽에 유력한 게 솔브레인 홀딩스 전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SDI 그 GM 공장에서도 26년도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인디애나 공장에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모멘텀을 솔브레인 홀딩스가 받고요. 국내 공장은 솔브레인이 담당하고 해외 공장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담당하니까 당연히 솔브레인이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외에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끝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SK온이 지금 엔캠 동화기업 쪼개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엔캠이나 동화기업 만약에 캐파에 어느 정도 가동률이 안 나온다거나 캐파에 문제가 생기면 SK온도 충분히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LG엔솔은 거의 엔캠이 독점이기 때문에 LG엔솔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삼성 SDI에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SK온에 충분히 확장의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솔브레인은 여전히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 넘게 차지합니다. 그중에 시가객이 75%인데요. 시가객 쪽으로 지금 시가객 하면은 시가격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반도체에 꼭 필요한 회로 패턴의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게 시가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가액이라고 그 소모품,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아베가 이제 소재 불화수소부터 해가지고 폴리이미드 필름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그걸 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아주 전화위복이 돼서 솔브레인이 처음으로 불화수소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불화수소 국산화했고요. 그 불화수소 국산화한 부분이 완전히 이제 솔브레인 그 시가격 쪽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선단 공정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미세 공장, 나노 그 수가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미세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정 단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 단계 증가하면 웨이퍼당 필요한
소모품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Q가 늘어날 거로 보는데 당장 하반기에 D램보다 훨씬 나쁜 낸드 쪽에서 4분기 기준으로 대략 35% 정도 낸드 200단 이상이 고단위 낸드라고 하는데 200단 이상의 낸드 비중이 아마 35%까지 늘어나면 소모품 비중이 소모품 Q 증가가 급격하게 20% 이상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이 회사 또 재미난 게 최근에 DNF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DNF가 지르코늄, 하프늄 하이케이라고 하잖아요. 하이케이가 뜨잖아요. 그래서 하이케이가 뜨니까 하이케이 연관주로 HPSP라는 회사가 떴고요. 그래서 고유전율, 고부가가치 소재 경쟁력은 당연히 고부가치 소재도 더 빠른 D램 양산, D램의 생산력이나 D램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유전 소재를 쓸 수밖에 없고 DNF의 실적이 연간으로 솔브레인에 꽂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낸드 쪽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낸드 말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3나노 게이트 얼 어라운드 수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GAA라고 하죠. 게이트 얼 어라운드. 이 공정의 수율이 대략 3나노랑 4나노가 지금 3나노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0%대까지 가동률이 회복이 됐고요. 4나노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나온대요. 그래서 가동률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급속하게 GAA에 들어가는 공정용 식객의 소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다른 여타 반도체 소재나 장비 회사들 대비해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IR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하고 SK 쪽에 모두 이 특수 CMP 슬러리를 납품하는데 특수 CMP 슬러리가 생각보다 덜 주목받고 있어요. 뭐 KC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TCK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왜냐면 결국은 CMP 슬러리 자체가 웨이퍼를 화학기계적으로 평탄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미세화되면 미세화돼서 웨이퍼 평탄화하는 작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에는 미세화, 후공정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이거 관련돼서 둘 다 CMP 슬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MP 슬러리 모멘텀, 그 다음에 불산 수소 모멘텀, 식가계 모멘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낸드 쪽에서 올해 하반기에 35%까지 200단 이상 낸드가 올라오면 거기서도 시가격이 늘어나는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가격 관련돼서는 메모리 업체들이 웨이퍼 투입량하고 낸드 업체들 웨이퍼 투입량이 관련성이 큰데 지금 올해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연 한 4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굉장히 반도체 모멘텀도 받고 2차전지 모멘텀도 받고 있는 아주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외에 이런 회사도 또 있나요? 네,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일단 2차전지 단에서는 실리콘 음극재하고 실리콘 첨가제, 음극재용 실리콘 첨가제하고 CNT 도전제, 양극재용 CNT 도전제, 특히 양극재용 CNT 도전제가 매출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솔브레인이 하는 시가계보다 더 고마진에 자랑하는 게 이 동진세미캠이 하는 EUV PR입니다. EUV PR이 포토리지스트 이제 노광 공정에 쓰이는 건데요. 포토리지스트가 2025년까지 EUV만 해도 대략 한 2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노광 공정 역시도 똑같습니다. 솔브레인하고 결을 같이 하는 게 이것도 EUV PR을 막았습니다. 아베 때. 근데 동진세미캠이 유일하게 국산화 성공을 했고요. 그때 막았던 게 플로린 PI, EUV PR, 고순도 불산인데 고순도 불산 관련된 걸 솔브레인이 국산했고 EUV PR 관련된 걸 동진세미캠이 했는데 동진세미캠 EUV PR 자체가 D램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문자로 1A, 1B, 1C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소재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진세미캠 국산화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 압도적인 회사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JSR하고 시네츠거든요. JSR이 일본 업체인데 국유화됐습니다. 그래서 국유화됐다는 얘기는 공장 캐파 증설이나 기민하게 민간 기업이랑 다르게
커스터마이징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포토 레지스트 측면에서 EUV 포토 레지스트 측면을 상당 부분 동진 세미캠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국산화하면서 15%에서 대략 20%까지 확대가 됐고요. 거의 빵프로부터 시작했다가 20%까지 올라온 거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국산화 그 PR 소재 관련돼서도 지르코늄이나 아르곤 소재로 변경하면서 EUV 국산화 비중 자체가 더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PR 이 감광액 자체가 노광 공정에서 일본이 80% 이상 점유하는 걸 이제 막 국산화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본 고객사 의존도가 70% 이상이 되고 그 중에 JSR 아까 그 국유 일본 국부 펀드가 가져간 JSR이 지금 상당 부분 그 캐파라든지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JSR은 더 비싼 글로벌로 유일하게 이제 차세대 EUV에 들어가는 PR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PR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상당 부분 JSR의 반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EUV 마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 한 장이 1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 한 번 잘못 분량 써가지고 하면 그냥 그 공장 엔지니어 직원 2명이 그냥 잘리는 거죠. 근데 EUV 마스크를 쓰면 포토 마스크의 비용을 20%에서 대략 30% 이상 비용 절감합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래서 EUV 마스크를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까 미세 공장 가면 갈수록 그 EUV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왜냐면 EUV 비싸다 하지만 결국은 네덜란드 가가지고 EUV 쓰려고 TSMC랑 삼성전자가 계속 그걸 하잖아요. 네네. 계속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산화 수요도 받으면서 EUV PR을 이제 막 그 국내에서 매출 포지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EUV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이나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는 저는 계속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 실적 추정이 안 돼요. 솔브레인보다 더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정보 보호를 강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열심히 손품 파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손품 기사 검색하는 거 외에 아니면 직접적으로 전화 그 IR 담당자 통화하는 방법인데 보니까 마진이 거의 17%에서 19%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마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갑자기 국산화의 움직임에서 네네. 일본에 대한 비중을 다시 좀 늘리는 쪽으로 네네. 진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JSR 말고도 아까 시네츠도 말씀드렸고 도쿄 화학공업 TOK도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들의 실질적인 그 공정 대응이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100% 다 만족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품질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기에 적정 가격으로 적정한 납기 대응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은 JSR이나 시네츠 화학 측면 시네츠가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고객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갚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가격도 최적화하면서 빠른 납기 대응을 하면 저는 오히려 또 심지어 JSR이 마침 또 국유화되면서 오히려 동진 세미캠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동진 세미캠이 그 시기를 이제 막 진입한 게 아니라 더 굉장히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에 준비한 게 이제 막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우려 요인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굳이 JSR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할까? 그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동진 세미캠도 솔브레인처럼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동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네. 해주셨는데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네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노스볼트에 납품하는 게 이제 양극재용 CNT 도전제랑 음극재용 실리콘 첨가제인데 매출 비중 땅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30에서 35%까지 나오는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양 매출 자체가 10%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포지션이 엄청 커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최종 고객사가 노스볼트이기 때문에 노스볼트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캐파상으로는 확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 외에 다른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매출 비중에서 확대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5% 언더긴 하지만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35%까지는 갈 거라고 솔브레인과 비슷한 결을 가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 강의, 유망산업, 교재, 다이어리, 투자노트, 굿즈까지 우리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아주 그냥 한 보따리에 다 담았습니다. 2024년 제가 선택한 유망산업과 핵심 강의 이곳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